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제가 오늘은 평소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의 라떼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제가 극장에서 영화를 한 편 보고 왔는데요. 그 이후에 추억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저의 인생책이 있는데요. 바로 이노우에 다케이코의 슬램덩크입니다. 저처럼 90년대 중고등학교를 다니신 분들 중에서 슬램덩크를 모르는 분은 별로 안 계실 거예요. 남학생들이 조금 더 좋아하긴 했지만 여학생들도 농구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농구 대잔치에서 스타들이 탄생하던 시기이고요. 마지막 승부라는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제가 여중여고를 나오기는 했는데 제가 소꿉친구들이 다 남자친구들이어가지고 좀 남성 중심적인 문화에서 컸거든요. 친구들이 전부 다 농구를 했어요. 저는 뭐 최소연급은 아니지만 항상 친구들이 농구를 할 때 항상 같이 가서 응원을 하고 같이 바라보고 중간에 쉴 때 저도 골대에서 골을 넣어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남자가 아닌 게 좀 아쉽더라고요. 슬램덩크가 단순한 만화책이 아니라 저희 세대에게 인생책으로 남은 이유를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역시 캐릭터, 두 번째는 스토리, 세 번째는 명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캐릭터 한 명 한 명이요 정말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자 개성이 너무너무 강하고요. 그리고 한 명 한 명에게 배울 점들이 있어요. 저는 이 중에 누구를 가장 좋아하는지 선택하기 힘들 만큼 몰입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스토리인데요. 스토리가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고 너무너무 흥미롭습니다. 이번에 영화에서는 마지막 경기 하나만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경기뿐만 아니라 모든 경기가 다 너무 재밌고 거기까지 가게 되는 과정들도 다 너무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내용을 다 알고 봐도 제가 이걸 몇 번을 봤는지 알 수가 없는데 또 봐도 손에 땀을 쥐면서 보게 되는 놀라운 스토리입니다. 세 번째는 명대사인데요. 이 속에 나오는 명대사가 정말 가슴을 울려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작품이 나왔을까? 저는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대사들, 이런 것들이 바로 슬램덩크를 명작으로 만들어준, 그리고 저희 세대에게 인생책이 되게 해준 그런 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세대가 슬램덩크를 보고 감동하고 눈물 짓는 이유는요, 과거의 열정이 생각났기 때문일 거예요. 슬램덩크는 기존 세대를 위한 작품이 아니라 젊은이를 위한 작품입니다. 청소년, 청년에게 열정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좋아하는 것을 향한 열정,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계속해서 뛰어넘는, 도전하는 청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냥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제가 청소년기에 봤을 때는 한 명 한 명 몰입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 책을 고등학교 때도 계속 다시 봤거든요. 저는 약간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이긴 한데 이 방향의 열정을 공부에 조금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농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니까요. 이 친구들의 도전,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약간 공부에 적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IQ가 150이고 막 정말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이런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나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약간 자신감을 갖게 해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청소년들에게 좀 권해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청년들의 잘못은 아니지만 요즘 청소년들이 좀 하고 싶은 게 별로 없는 느낌이 좀 있어요. 요즘 청소년들은 막연한 꿈을 가진 친구들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건 물론 사회 경제적인 구조 때문인데요. 이제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발전해서 내가 뭔가 큰 걸 이뤄보겠어 이런 생각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사회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화됐기 때문에 그날 내가 뭔가 허들을 하나씩 넘어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청소년 그리고 청년 시기에는 허황된 꿈을 좀 꿔보는 게 저는 참 행복했던 것 같거든요. 뭔가 내가 나의 능력을 한번 넘어서 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거를 뭔가 해보고 싶다. 좀 내가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좀 행복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것을 이루지 못할지도 모르지만요. 꿈을 꾼다는 자체가 청소년기의 에너지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꿈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청소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영화를 보는데 주인공이 송태섭으로 설정이 됐더라고요. 네, 살짝 놀랐습니다. 원작에서는 송태섭의 가정사나 개인사가 별로 나온 적이 없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부여하면서 송태섭에게 조금 더 집중했는데 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원래 제가 송태섭이라는 캐릭터를 정말 좋아합니다. 작중에서 송태섭의 키는 170이 되지 않습니다. 농구에서 키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인데요. 이 송태섭의 키는 당연히 핸디캡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송태섭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이러한 핸디캡을 벗어납니다.
송태섭의 포지션은 포인트 가드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포지션인데요. 포인트 가드는 코트 위의 지휘자입니다. 송태섭은 작지만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고요. 화려한 드리블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 판단이 빠르고요. 패스를 정말 잘해요. 그래서 속공을 할 때 시작이 되는 점이 바로 송태섭입니다. 송태섭이 막히면 경기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이번 영화에서도 가장 멋진 장면 중에 하나를 송태섭이 연출하는데요. 장신들에게 막혀가지고 송태섭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뚫어내는 장면입니다. 키가 작은 핸디캡을 극복하는 그 과정이 저는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모두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죠. 꼭 농구뿐만 아니라 내가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천재가 아니라면 항상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죠.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을 살려서 그 핸디캡을 넘어서는 것, 이게 바로 송태섭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작의 진짜 주인공은 강백호입니다. 이 강백호는 정말 농구의 농자도 모르는 그런 풋내기인데요. 이 시작도 열정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소연이라는 예쁜 여학생이 농구를 좋아하냐고 물어서 그냥 좋아한다고 대답해버립니다. 그리고 농구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예쁜 여학생 때문에 농구를 시작하게 됐지만 점점 더 농구를 좋아하게 되고 여기에 모든 열정을 쏟아붓는 친구가 바로 강백호입니다. 기본적으로 강백호는 천재적인 운동 감각과 대단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어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엄청난 노력이 더해집니다. 저는 이 슬램덩크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계속 슛 연습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었어요. 수없이 강백호가 풋내기 슛을 연습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점프 슛을 연습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강백호가 자기 혼자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진짜 농구 천재 서태웅이 있는데요. 이 서태웅이 그냥 천재가 아니라는 걸 또 알려주는 장면들이 있어요. 저는 슬램덩크를 읽을 때 이런 게 너무너무 좋은데요. 알고 보니 서태웅은 항상 매일매일 슛 연습을 꾸준히 해온 거예요. 노력하는 천재가 진짜 천재라는 것, 그리고 내가 천재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 내가 꼭 주인공일 필요는 없다는 것, 단지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 포기하는 순간 게임은 끝난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지지 않는다는 것, 슬램덩크가 제게 알려준 것들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한 명이 정대만입니다. 정대만은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그런 캐릭터인데요. 정대만은 중학 MVP 출신으로 정말 대단한 선수였지만 고등학교 때 부상으로 인한 슬럼프를 이겨내지 못하고 일탈을 하게 돼요. 하지만 결국은 다시 농구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 정대만의 이런 드라마가 우리를 더 감동하게 만드는데요. 정대만은 포기를 모르는 남자죠. 자신의 한계를 자꾸만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감동을 느끼게 되고요. 또 하나, 자신이 왜 그동안 이렇게 시간을 함부로 보냈을까에 대한 반성하는 장면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무언가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법, 그리고 나의 모든 열정을 쏟아붓는 법, 나의 영광의 시대는 바로 지금이라는 것, 슬램덩크가 우리에게 보여준 메시지입니다. 사실 슬램덩크는 천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끝없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좌절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저 사람을 뛰어넘을 수 없겠는데, 야, 재능은 뛰어넘을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될 거예요. 모차르트와 살리에르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차르트는 타고난 천재인데요. 살리에르는 끝없이 모차르트를 질투하면서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계속 만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까요? 물론 슬램덩크에 나오는 우리의 주인공들은 대단한 재능의 소유자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친구들은요,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배우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저 그리고 여기서 이 작품에서 준호 선배, 이 안경 선배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 안경 선배는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항상 2인자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데요. 뭐 어떻게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피지컬의 벽 같은 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 속에서 아주 결정적인 3점 슛을 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작품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상대 감독이 이렇게 외치죠. 저 녀석을 저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였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최선을 다해라.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보면서 좌절할 필요 없다.
이런 말은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무책임한 말이죠. 하지만 나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 자신을 뛰어넘으려고 노력하는 이 친구들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안 선생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나름대로 저만의 생각을 만들어 갔습니다. 슬램덩크 이야기를 한 김에 만화책 이야기를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화책은 책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만화책은 책과는 완전히 다른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책과 영상물의 중간 정도의 성격을 가지는 매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만화책을 너무 많이 읽은 친구 같은 경우에 책을 많이 읽은 효과를 가져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화책 같은 경우에 영상과 비슷하기 때문에요. 만화책을 계속 읽다 보면 그냥 일반 문자로 된 책이라는 매체에 익숙해지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만화책을 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만화책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매체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좋은 작품들도 많다고 생각해요. 슬램덩크 같은 경우는 정말 불후의 명작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아주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 책과 만화책은 별개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어린 친구들을 키우시는 부모님께서 만화책을 계속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다면요. 그냥 두 개를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 어린 시절에 만화책을 위주로 계속 보면 그냥 글로 된 매체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읽기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아주 어렸을 때는 조금 먼저 접하지 않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아이가 커서 사회에 나가면서 학교에 가서도 계속해서 수많은 만화책을 보게 될 거거든요. 그거를 굳이 막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화책이라는 매체가 가진 장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단 독서를 통해서 문해력을 올리려고 노력하신다던가 뭔가 조금 다양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신다던가 독서의 장점을 조금 더 중시하신다면 만화책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하시는 건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사랑하는 인생 만화책 슬램덩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영화를 한번 더 보러 가야겠어요. 저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버렸는데 그 친구들은 그대로더라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